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벌써 30번째 이 컨텐츠를 내보냈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만들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좀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습득해 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이 브랜드를 마케팅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당신을 대표하는 검색어는 무엇입니까? 자, 당신을 대표하는 검색어,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검색하면 꼭 온라인만 검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검색이라는 단어를 오프라인 상에서는 어떻게 이 검색이 활용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검색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검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리스트에 내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일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로 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요번 프로젝트에는 누구누구랑 함께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가 머리에 검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검색 과정을 거쳐야 이거에 홍보는 누가 맡고, 이 분야의 이 디자인은 누가 하고, 이 분야를 이 무대는 누가 만들고, 이 분야의 진행은 누가 하고, 이 분야의 영상은 누가 하고, 이 분야의 사진은 누가 하고.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검색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나라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을 검색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최소한 성실성은 기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랑 친하면 금상첨화인데 친하기만 하다고 그 사람하고 일을 하지는 않죠. 데드라인을 잘 지키고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수습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이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팀워크까지를 다 고려해서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평판에 의해서 오프라인에 일을 하는 전문가로 선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직장에서도 요즘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외부 전문가 말고 이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TF팀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TF팀에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그 TF팀을 끌어가는 그 수장, 그 대표, 그 팀장의 머리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을 하는 거에 가장 먼저는 오프라인 상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머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평상시 일을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은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이런 일 해왔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절대로 나하고 연결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이 일을 10년 정도 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일단 사람을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공표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계약도 하기 전에 일부터 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났는데 그 일의 결과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 눈에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야. 그 사람한테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인정도 못 받고 돈도 못 받는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지금까지 쌓여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서 내가 더 이상 연습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프로페셔널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게 되냐면 쟤는 이제 공짜로 쓰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쓸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어떤 일일 때 부르느냐. 진짜 돈이 되고 필요한 이건 진짜 돈 주고 누군가를 시켜야 돼 라고 할 때 부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모임 저 모임 이 자리 저 자리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얼굴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그 분야 하면 딱 그 사람 하고 포지셔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나한테 오는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내가 검색돼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가는지 선택받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온라인 영역입니다. 온라인 영역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온라인 검색어 본인 이름으로 검색하라라고 하는 게 제일 명확한 기준이긴 해요. 그래서 조현심 검색하면 드러나는 그 온라인의 데이터들, 컨텐츠들이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증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면 도대체 뭐를 검색했을 때 내가 나타나야 될까요? 연관 검색어로 내가 나타나야 그 분야 하면 이런 사람이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더 궁금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하게 되잖아요. 제가 저를 검색해보는 단어 중에 조현심 말고 퍼스널 브랜드, 당신 브랜드, 지식 소통, 프로젝트, 개인 브랜드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게 딱 검색되는 연관되는 것 중에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건 책 제목과 연관됐을 때는 굉장히 상단에 노출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 그 이름으로 그 분야에 해당하는 칼럼을 썼거나 어떤 뉴스에 보도된 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명료하게 온라인에 검색되는 자료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이 뭘 고민해 봐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나를 검색하면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들 그리고 그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걸로 상대방이 검색을 할 거잖아.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를 검색하면 누군가가 저를 인터뷰한 기사가 제일 먼저 뜹니다.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 조현심 대표를 만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 조현심의 무슨 개인 브랜드 특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나를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라고 인식하고 이걸 본인의 블로그나 본인의 무슨 포스트라든지 이런 자기의 SNS 채널에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드러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에다 막 기록한 것만 보이지 않고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를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로 인정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내가 검색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역으로 그런 검색어를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하면 될까요? 바로 오프라인 상에 아니면 온라인 상에 그 내가 검색되고자 하는 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효과적으로 검색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가 뭘 하면 좋겠어요? 퍼스널 브랜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강을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한다. 그런데 이게 퀄리티가 높은데 무료 특강이야.
대신에 후기를 받는다라는 쪽으로 기획을 하면 5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그래 딱 반만 기록한다라고 해도 25명의 자신의 SNS 채널, 블로그를 비롯해서 뭐 이런 데서 저를 집어넣어서 어떤 단어로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로 기록해서 그 데이터가 남게 되면 그게 바로 증명 가능한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스스로는 내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고 이 분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도 당신이 그런 일을 한다고 증명해 주거나 언급하지 않으면 그건 검색어에 올라올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검색어를 찾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해보십시오. 당신 자신과 관련된 떠오르는 검색어, 키워드를 10개를 적는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나 하면 검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키워드를 10개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인 찬스를 쓰십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카톡으로 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3개씩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평상시 디자인을 했으면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마케팅 분야라고 써서 올 거예요. 아니면 뭐 기획자거나 어떤 분야든지 상대방이 나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에 관련된 단어로 저와 관련된 검색어를 보내주겠죠. 자, 세 번째는요. 요번에는 가까운 지인 말고요. 조금은 느슨하게 연결된 온라인의 먼 지인 찬스를 쓰실 수 있으십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관련 키워드를 3개씩 댓글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그런 문장을 써서 올려야 되느냐, 본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심입니다. 지금 저를 대표하는 검색어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하면 떠오르는 단어, 제가 어느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는 저를 3개의 단어에 넣어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이 문장을 써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평상시 자주 올렸던 글들 그리고 찍었던 사진들을 생각하면서 나와 관련된 분야가 어떤 건지를 키워드로 댓글로 달아주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단다. 이러면 인간성도 의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바깥으로 보여주는 게 어느 분야에서 활약하는지 안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오늘 점심 뭐 먹었다. 오늘 유난히 벚꽃이 아름답다. 오늘 셀카만 많이 찍는다. 오늘의 기분만 드러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나의 관련된 컨텐츠가 평상시 이거로만 도배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방법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다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을 기록해야 되는구나. 그 분야를 기록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쓴 10개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카톡으로 받은 키워드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받은 단어들을 다 취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보는 나와 가까운 지인이 보는 나와 좀 멀지만 상대방이 보는 나의 그 대표하는 검색어 중에 이거다 싶은 3개를 확정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택된 당신, 조현심은 어떤 분야의 키워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확정된 그 단어들을 온라인에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그 공개된 상태로 나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체성을 바깥으로 극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나 이런 분야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올려놨어.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라고 올려놨고 그 다음에 뭐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 일의 미래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어쨌든 찾았는데 그에 관련된 활동을 안 하고 전부 다 뭐만 올린다? 꽃놀이만 다니고 그 다음에 맛집만 소개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머리에서 아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분야에서 활약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원하는 검색어가 지금 노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 자신이 보이고 싶은, 머물고 싶은 그 검색어와 연관된 무엇을 하라고 늘 얘기하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 사전에 이런 거 합니다. 이런 전문가가. 그리고 그걸 진행할 때 현장에서 사진과 글과 영상으로 현재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공유해서 올리면 되고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 일에 관련된 팩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기를 남기시는 작업들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하면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죠. 이런 발자국들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당신이 검색되어야 될 그 분야의 키워드에 맞는 방향으로 그 디지털 발자국들이 찍히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그 분야에 존재하고 그 분야 하면 그 사람하고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저의 직업 그리고 저의 비전은 지식 소통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막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지식이죠. 라이브 지식. 근데 이 지식이 좀 지식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당신이라는 그 지식은 다른 사람한테 소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검색하면 그 사람 이름만 검색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구구절절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 이 분야 사람이고 이런 활동을 해왔고 이런 이 결과물들을 내왔구나라는 거를 온라인의 데이터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느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이 분야 사람이구나. 이 분야에 관련돼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를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게 하는 거죠. 무슨 효과인지 아시겠죠? 바로 쇼잉 효과예요. 예전에는 이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만 돈 있는 사람이나 원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원래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증명한 그런 기준이 높은 사람들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소비하면서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곁에 어떤 게 주어졌죠? 이제 손안의 모바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소비를 하는 걸 넘어서 직접 데이터,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소비만 한다. 그럼 당연히 소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기억하시죠? 소비자는 아무리 알뜰하게 소비를 하고 그걸로 부과되는 포인트를 모은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차곡차곡 내가 뭘 해야 된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쌓아야 된다. 컨텐츠 생산자가 되면 이게 잘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50%의 확률로 매번 무대에 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팔리면 좋고 아니면 어때요? 잘 팔릴 때까지 만드시면 되잖아요. 자, 검색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만들면 됩니다. 이래 갖고 될 일은 아니니까. 자, 검색,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내가 검색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숫자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객관적 평가를 거쳐서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증명 가능한 데이터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령 뭐 계속 한 번만 그 컨텐츠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명을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 숫자로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100권의 책을 읽었다도 사실은 숫자로 증명한 거예요. 뭐 그 100권을 본인이 썼으면 훨씬 더 명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검색될 확률이 더 높은 건 자신이 원하는 그 키워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뭐가 드러나면 돼요? 숫자로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본인의 구독자 수가 만약에 1만 명, 10만 명, 뭐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SNS 채널을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저희는 다 구독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구독자 수가 이미 증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 사람을 본다? 그럼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하는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검색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숫자로 증명한다. 객관적 평가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바로 타인의 평가를 얻어라. 타인의 평가라 하면 이런 거예요. 권위자의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분야 사람이라고 혼자서 외치는 게 아니라 거래처 사장님이 인정한 사람. 이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신뢰가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른 분야에 조금 뭐 직책이 높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언급하면서 이 뭔가 소개를 했다고 하면 검색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수의 평가와 인정이 있으면 그것도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해당해서 권위자의 평가와 같은 가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뭐 만약에 뭐 10만 명이 인정하는 어떤 그 자리에서 뭘 했다라고 하면 타인의 평가가 굉장히 높게 받게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자, 검색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가 뭐다? 숫자로 증명한다. 두 번째는 타인의 평가, 권위자의 평가를 얻어라. 세 번째는 바로 공인 자격을 얻어라입니다. 다방면적 평가를 통해서 본인을 자타공인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자격을 말하는데요. 의사라면 의사 자격증이 필요할 거고요. 변호사라면 변호사 자격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증명하는 데이터, 증명하는 자격증으로는 제일 유효한 게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관련된 책을 쓰시게 되면 당연히 검색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제 검색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검색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검색어에 맞게끔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바로 이런 자기 PR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증명 안 해도 나는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대로 그게 나인 건데 내가 나 혼자 그렇게 해갖고는 일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PR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남들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상품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머릿속에 뭐 해야 된다? 검색돼야 되고 선택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느라 자기 PR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일 웃고만 있는다고 자기 PR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결국 상대에게 내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자기 PR이고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당신을 대표하는 검색어를 획득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검색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마 굉장히 유쾌하게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면서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쨌든 다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 가능한 데이터로 만드는 조금 명확한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